안녕하세요. 카자흐스탄인을 위한 종합한국어 6을 함께하고 있는 손정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일리입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로 공부를 할까요? 네, 오늘 14가에서는 인권을 주제로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네. 인권이라고 하면 사람답게 살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권리를 말합니다. 네, 사람은 누구나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하는 인권을 갖고 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을 보면 외모나 국적, 성별 등을 이유로 인권을 차별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특히 사회적 약자인 아동이나 여성은 인권을 무시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14과에서는 우리 주변의 인권 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 될 거예요. 네, 여러분 그럼 14가에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공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인권 관련 어휘부터 공부하겠습니다.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당연한 권리인데요. 다르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다르게 대하는 것을 차별하다라고 하는데요. 이때 드는 다르다는 이유를 먼저 살펴보면 성별이 다르다는 이유로, 언어가 다르다는 이유로,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인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신체적 상태가 다르다는 이유로 우리가 이런 차별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자, 여러분, 그래서 성별, 언어, 종교, 인종 등에 따라 인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와 같은 예문을 쓸 수 있겠지요. 자, 여러분, 이와 같은 인권 차별은 인권 차별을 하다, 또 인권 차별을 당하다와 같이 사용될 수 있고요. 이와 같이 인권을 차별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의 존엄성, 인간으로서 내가 가져야 할 어떤 내가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그런 성질을 우리가 보호해줘야 되는 것을 인권 보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인권 관련 어휘를 계속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인권에는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행복추구권, 사회권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자유권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개인이 국가의 어떤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것을 자유권이라고 합니다. 네, 내가 뭐 밥 먹고 싶을 때 밥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이런 것도 모두 또한 자유권이죠. 또 여러분이 국가에서 한국어 배워 이렇게 이야기한 거 아니죠. 나의 선택에 의해서 자유롭게 하는 것 자유권이고요. 평등권은 여러분 법 앞에 모든 사람들은 다 평등합니다. 너와 나 모두 다를 것이 없지요. 또 여기서 참정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정치 제도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국민이 투표를 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정치에 투표로 참여하는 것을 참정권이라고 합니다. 행복추구권은 여러분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아시겠죠? 네, 당연히 내가 나의 인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나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정말 당연한 일이지요. 네, 이와 같이 인권 관련된 어휘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자, 이와 같은 여러 가지 권리들을 우리는 잘 지키고 보호받아야 하는데 지키지 못하고 차별당하거나 보호받지 못했을 때 우리는 인권을 침해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인권을 침해하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가져야 할 권리를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이 가져야 할 권리에 대해서 일정 부분에 대해서 간섭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아까 선생님이 제가 말한 것처럼 여러분은 스스로 한국어를 공부하는 것을 선택했는데, 너 한국어 공부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이것 또한 여러분의 인권을 침해당하는 것이겠죠. 그게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개인한테 이야기하는 경우에 아마 인권을 침해당하는 예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인권을 보장하고 보호하는 것들을 인권을 보장하다라고 하는데요. 인권이 침해당하지 않고 보장되려면 우리의 권리,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권리와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처음에 예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인권은 여러 가지 어떤 성질들로 차별을 받고 있는데 우리 다른 것이 아니라 차이가 있는 것 뿐입니다. 다른 사람과 성별이 다른 것이 아니라 차이가 있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과 인종이 다른 것이 아니라 차이가 있는 것이고 종교가 다른 것이 아니라 언어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는 차이가 있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그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가 평등하다라고 생각하면 동등하게 그 사람에게 대할 수 있겠죠. 그 사람에게 동등하게 똑같이 대하는 행동을 할 때 동등하게
대우하다, 또 대우를 받다 라는 이와 같은 표현을 쓸 수 있는데요. 인권은 침해하다와 반대되는 것을 인권을 보장하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또 외국인 노동자들을 자국민과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 라는 표현을 써서 여기서는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 똑같이 대한다 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 이와 같은 인권들은 그냥 우리가 잘 지킵시다, 잘 보존합시다, 우리가 서로 침해하지 맙시다, 동등하게 보장합시다 해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렇게 당연히 지켜져야겠지만 우리 법적인 규칙으로도 나와 있는데요. 그런 법적인 규칙으로 나와 있는 것들을 해쳤을 때 인권위원회와 같은 곳에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기도 합니다. 또 여러분, 세계인권선언이라고 해서 여러분 교재에도 나와 있는데요. 자, 선생님이 그 세계인권선언의 제1조를 여러분 읽어드리면,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 모든 사람은 이성과 양심을 가지고 있으며 서로에게 형제의 정신으로 대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도 교재 236페이지를 보시면 이와 같은 내용을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까지 인권에 대해서 설명했는데요. 인권이란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마땅하고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이와 관련된 어휘들은 한넬리 선생님과 더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И давайте посмотрим еще пару выражений с их употреблением в предложении. Итак, первое выражение это у нас «коллираль нурида». Это обозначает пользоваться правами. Итак, предложение у нас такое. 국민은 헌법에 보장된 모든 권리를 누릴 수 있다. То есть получается, что все граждане страны могут пользоваться правами, которые защищены Конституцией. И в данном случае все граждане, получается, страны могут пользоваться правами, всеми правами причем, которые защищены 보장된 헌법에, то есть Конституцией. Посмотрим следующий пример со следующим выражением. Это у нас 동등하게 대우받다, то есть иметь равное положение. Посмотрим пример. 모든 사람은 법 앞에서 성별, 종교, 직업에 관계없이 동등하게 대우받는다. То есть получается, что все люди имеют равное положение перед законом, 법 앞에서. То есть равны перед законом, независимо, 관계없이, независимо от пола, религии или профессии. И мы приступаем с вами к грамматике. И первая грамматическая форма у нас сегодня это киросони, которая указывает на то, что говорящий признает факт, содержащийся в первой части предложения. Но это не дает основания считать факт, свершившийся во второй части предложения. Послушаем сначала объяснение 선생님. 여러분, 친구랑 약속을 했는데 친구가 늦는 경우가 있지요. 여러분에게 어떤 이유로 늦겠다라고 해서 미리 양해를 구하기도 할 텐데요. 늦잠을 잤다거나 차가 막혔다거나 갑자기 다른 일이 생겼다거나 이와 같은 이유를 여러분에게 충분히 설명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충분한 설명을 듣고 그래 알겠어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만약 그 친구가 그런 이유로 2시간이나 3시간쯤 늦는다면 여러분 그때도 그 이유에 대해서 인정하실 수 있겠어요? 네, 그것이 무슨 말인지는 알겠지만 여러분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을 텐데요. 자, 오늘 그러면 기로선의를 배우면서 이럴 땐 어떻게 사용하는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예문 볼까요? 아무리 돈이 없기로써니 밥을 사 먹을 돈도 없겠어요? 돈이 없다라는 건 뭐예요? 네, 돈이 없는 거 알겠어. 인정해. 그런데 여러분 뒤에 오는 문장에서는 밥을 사 먹을 돈도 없겠어요? 여러분, 밥을 사 먹을 때 큰 돈이 필요한가요? 물론 좋은 식당에 가서 정말 근사하게 우리 식사를 하려면 많은 돈이 필요하겠지만 일반적으로 밥을 사 먹는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큰 돈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들이 많은데요. 아무리 돈이 없어도 밥을 사 먹을 정도겠냐, 밥을 못 사 먹을 정도겠냐라고 해서 돈이 없다라는 거 알겠어요. 인정해요. 하지만 뒷문장에서 어떤 원망이나 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여기서 여러분 기로선이는 어때요? 뒷문장에 이런 의문 형태로 어떤 원망 같은 것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앞에는 뭐가 나왔죠? 아무리라고 해서 아무리 기로선이는 같이 잘 어울려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예문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아무리 화가 났기로써니 사람을 때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살다 보면 화가 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화가 났다라는 거 알겠어. 하지만 뭐예요? 사람을 때리는 거 괜찮나요? 안 괜찮지요? 그래서 사람을 때리면 안 돼요 라고 하지 않고 사람을 때리면 어떻게 해요? 라고 해서 여러분 이때도 의문형으로 나타냈고요. 어때요? 원망이 약간 섞여 있는 그런 의문형의 형태입니다. 앞서 봤었던 것처럼 아무리랑 같이 사용됐네요. 자, 그럼 여러분 마지막 예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교재에 나와 있는 그림을 보면서 같이 이야기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두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민준 씨, 왜 아무 연락도 없이 약속 장소에 나오지 않았어요? 아, 너무 바빠서 깜빡했어요. 아무리 바쁘기로써니 그래도 연락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잊어버린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바쁘다라는 거 알겠어. 하지만 연락은 해줘야지 라고 하지 않고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해서 이때도 의문 형태로 뭔가 원망이 섞여 있는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기로선이는 동사와 형용사에 다 사용될 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자, 이와 같은 문장이 있습니다. 자, 같이 살펴볼까요? 아무리 화가 났기로써니, 아무리 화가 나겠기로써니. 자, 어떤 문장이 맞고 어떤 문장이 틀릴까요? 네,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자, 우리 났다라고 하는 과거형으로 사용되는 거는 자연스럽지만 get과 같은 표현을 기로선이 앞에 사용하는 거는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기로선이는 앞의 상황은 인정하지만 뒤의 상황에서는 난 그걸 받아들일 수 없다. 그것에 대한 어떤 원망 같은 것을 의문형으로 자주 사용했는데요. 자, 기로선이와 같은 의미로 사용될 수 있는 문법을 한번 살펴보면 기로, 났더라도, 다고해도, 일지라도와 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기로선이는 한넬리 선생님과 계속해서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Давайте посмотрим пару примеров с употреблением этой формы киросони. Итак, первый пример у нас такой. 우리나라 기술로 새롭게 개발된 고속 열차가 엄청나게 빠르대요. Что говорят, что наша страна разработала новую технологию скоростных поездов, которые ездят просто с бешеной скоростью. 엄청나게 빠르다. Вставляем сюда пропущенное место слова 빠르다 с этим окончанием, и у нас получается 아무리 빠르기로서니 비행기 속도만 알겠어? Как бы он ни был бы быстр, разве у него скорость самолета, то есть разве он достигает скорости самолета? Это имеет в виду окончание киросони, употребляющееся здесь, имеет в виду, что говорящий признает, да, он быстрый, но как бы он ни был быстр, разве он достигнет скорости самолета? То есть эта быстрота не дает основания считать еще вторую часть предложения верной. Посмотрим еще один пример. 우리가 좀 вставляем 논쟁을 하다 вместе с окончанием киросони, и у нас получается 우리가 좀 논쟁을 했기로서니 갑자기 전화를 끊으면 어떻게 하니? Это обозначает, как бы мы с тобой не спорили, разве можно так бросать трубку? Имеется в виду 갑자기 전화를 끊다, то есть на середине разговора. То есть говорящий признает, что да, мы с тобой спорили, но это не дает тебе основания бросать трубку в середине разговора. И ответ такой. 일부러 전화를 끊는 게 아니라 엘리베이터 안에 있어서 전화가 잘 안 됐던 거야. Я не специально, 일부러 это специально, получается, я не специально бросил трубку, я просто был элевейтор внутри, в лифте, а там плохо со связью. И мы приступаем с вами к новой грамматической форме та моте, которая выражает предел просто степени чего-то, усилий или терпения и так далее.
Сначала послушайте объяснение Сунциним. 여러분,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바빠서 요즘에 아침도 먹기 어렵고 또 점심도 먹기 어렵고 뭐 이런 경우들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자, 이럴 때 너무 배가 고파요. 계속 배가 고파요. 계속 배가 고프다? 우리 어떻게 되죠? 네. 아프게 된다고요? 여러분도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네. 어떤 상태가 극한에 달하게 되면 더 이상은 그 상태가 지속되지 않습니다. 자, 오늘 어떤 상태가 아주 정도가 심해져서 더 이상 그 상황이 지속되지 않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문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배우는 다 못해 우리 예문을 살펴보겠는데요. 제가 얘기했던 그런 상황에 어울리는 예문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배가 너무 고프다 못해 아프네요. 네, 여러분 처음에는 배가 고픕니다. 그 상태가 계속 고프다라는 상태가 지속되다가 어느 순간에는 그 상태가 더 이상 지속되지 않게 되죠. 왜냐하면 그 상황이 아주 극한까지 닿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겠죠? 어떤 극한에서는 더 이상 상황이 지속되지 않을 때 우리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두 번째 예문도 살펴보겠습니다. 친구를 기다리다 못해 그냥 가버렸다. 아마 처음에 친구를 기다릴 때는 괜찮았는데 기다릴 때 10분, 20분, 30분 어때요? 3시간. 여러분 기다릴 수 있겠어요? 기다리기 어렵겠죠? 네. 그래서 친구를 기다리다 못해 그냥 가버렸다와 같은 문장으로도 사용할 수 있네요. 자, 여러분은 교재에 있는 그림을 한번 봐주세요. 두 사람이 이런 대화를 나오는데요. 왜 음식을 남겼어요? 맛이 없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하네요. 아니요, 정말 맛있었어요. 그런데 너무 배가 불러서 먹다 못해 좀 남겼어요. 네, 먹는 것을 다 끝내지 못했죠. 계속 먹었는데 너무 배가 부르니까 먹는 상태를 끝나지 못하고 남기게 되었네요. 사실 점심 먹은 지 얼마 안 됐거든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다 못해는 형용사와 동사에 사용되어서 어떤 상태의 지속이 계속 되다가 극한에 다다라서 그 상태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을 때 사용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한넬리 선생님과 더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А теперь давайте посмотрим еще пару примеров с использованием этой грамматической формы «та моте». Итак, 직장은 그만두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В чем причина того, что вы решили уволиться? Мы вставляем сюда слово «кёндида» вместе с окончанием «та моте», и у нас получается «кёндида моте», то есть 적성에 맞지 않은 일을 견디다 못해 퇴직을 결심하게 되었어요. 적성에 맞지 않다, это не подходить по душе, не подходить по призванию, может быть, или быть нелюбимой работой. Итак, я терпел нелюбимую работу или работу, в которой не лежит душа, и решил все-таки уволиться. И в данном случае окончание «тамоте» выражает предел просто состояния терпения. Я терпел и больше не смог. Посмотрим еще один пример. «Ве пангли хумчосника» мы вставляем сюда в ответ слово «чамта» вместе с окончанием «тамоте», и у нас получается в ответе «배고픔을 참다 못해 그만 빵을 훔치고 말았습니다». Зачем вы украли хлеб? Я терпел голод и не смог, и в итоге так получилось, что я украл этот хлеб. И в данном случае это окончание «тамоте» выражает тоже предел его терпения, что он терпел и больше не смог это терпеть. И в итоге так получилось, «вараснида», то есть в итоге так получилось, что он украл хлеб. 선생님, 네. 한국은 지하철이나 편의점 또 길거리 곳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하루에 얼마나 CCTV에 찍힐까요? CCTV예요? 네, CCTV는 폐쇄 회로 카메라라고 하고요. 또 감시를 한다고 해서 감시 카메라라고 합니다.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설치되었는데요. 길거리 곳곳에 아주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선생님, 카자흐스탄에서도 CCTV가 많이 설치되어 있나요? 아니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카자흐스탄에서는 보통 도로에서 설치를 되어 있는데요. 아, 네, 그렇군요. 한국은 도로뿐만 아니라 많은 곳에 설치되어 있는데요. 선생님도 혹시 한국에서 CCTV를 보신 적이 있으세요? 네, 제가 지하철에서 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개인마다 생활 환경이 달라서 정확히 얘기를 할 수 없지만은 우리가 하루에 한 10번씩 찍지 않을까요? 네, 10번이요?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저도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한 통계 조사에 따르면 서울 시내를 14시간 동안 다니는 동안 CCTV에 100번 이상 찍힌다고 합니다. 100번이에요. 한국에서 CCTV가 많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 많은 줄 몰랐어요. 네, 저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되었는데요. 범죄를 예방으로 한다라는 좋은 목적으로 처음엔 설치됐지만 최근에는 사생활 침해나 인권 침해와 같은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듣기를 듣고 우리 다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준영 씨, 이 신문 기사 봤어요? 미국의 어떤 주에서 공항에 처음으로 알몸 투시기를 설치할 계획이래요. 아, 저도 봤어요. 그래서 미국 내에서 말들이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마지나 씨는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알몸 투시기 설치를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아무래도 여자로서 인권을 침해당하는 느낌이 들고 누군가가 제 몸을 본다고 생각하면 기분이 썩 유쾌하지 않거든요. 마지나 씨 말도 맞긴 하지만 공항에는 특히 테러나 범죄의 위험이 많잖아요. 이런 곳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수십, 수백 명의 사상자도 생길 수 있으니까 안전을 위해서라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지 않을까요? 아무리 안전이 중요하기로서니 어떻게 투시를 해요? 신체 부위도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기계라고 하던데요. 주 정부에서 오죽하면 그랬겠어요? 아마 범죄를 막을 방법을 생각하다 못해 내린 결론이라고 생각해요. 선생님, 듣기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나요? 네, 미국 공항에서는 알몸 투시기기 설치에 대해서 반대 그리고 장성하신 의견이 나왔습니다. 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알몸 투시기라는 기계는 우리가 옷을 입은 상태에서 그 기계 앞에 서면 옷을 벗은 것과 같이 보이는 기계라고 합니다. 교재에도 그림이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선생님, 그럼 우리가 알몸 투시기 앞에 섰다라고 생각을 하면 선생님은 기분이 어떠신가요? 네, 상상만 해도 기분이 좋지 않아요. 듣기에서는 마지나 생각과 똑같이 생각을 하는데 그게 인권 침해 당한 느낌이에요. 네, 저도 선생님 말에 공감합니다. 공항이라는 곳은 아무래도 안전이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저희가 안전을 중시한다라고 생각해도 알몸 투시기와 같은 문제로 저희가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고 생각된다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알몸 투시기가 아니더라도 범죄를 막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아까 들은 내용을 정리를 해서 살펴봅시다. 인권 침해, 범죄 예방, 안전. 자, 그럼 빈칸을 채워서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자, 여러분, 빈칸을 채워서 모두 이야기해 보셨나요?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미국의 일부 공항에서 인권 침해라는 문제에도 불구하고 범죄 예방과 안전을 목적으로 알몸 투시기를 설치할 계획이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저희가 CCTV와 같은 것들로 인한 인권 침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요즘은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서 사생활 침해도 심각하고 그를 통한 인권 침해도 심각하다라고 합니다. 네, 그럼 인권 침해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네, 인권 침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사람도 그렇게 나와 같이 침해를 당한다면 아주
기분이 좋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른 사람의 고통을 공감하는 의식적인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아요. 인권 침해는 의식 변화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법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 인권 침해 해결 방법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인권 침해 해결 방법은 의식적인 측면과 제도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네, 의식적인 측면으로는 타인의 고통을 공감한다라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인권 침해 해결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꼭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읽기를 읽기 전에 여러분 기사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읽어본 적이 있죠? 네, 기사문이라고 하는 것은 사건이 일어난 일을 중심으로 서술이 된다라는 것을 배운 적이 있는데, 자, 여러분 기사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오늘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사문은 이와 같은 것들이 필요한데요. 누가,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 왜와 같은 것들이 기사문에는 들어가야 합니다. 자, 누가,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 왜와 같은 것을 기사문의 6하 원칙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읽기를 읽으면서 여러분도 한번 이와 같은 내용이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세요. 자, 그럼 오늘 읽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 4일 미국 연방법원은 캘리포니아주의 동성결혼 금지가 헌법에 어긋난 것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네, 여러분 첫 번째 문장에서부터 나오네요. 언제? 지난 4일. 누가? 미국의 연방법원이. 그래서 우리 6하 원칙 중에 언제? 누가? 여러분 또 무엇을 찾았어요? 네, 무엇을? 동성결혼 금지가 헌법에 어긋나는 것이라는 판결. 네, 무엇을까지 여러분이 찾을 수 있었는데요. 자, 여러분 동성결혼이 뭐지요? 성이 같은 남자가 남자와 결혼하는 것, 또 여자가 여자와 결혼하는 것을 동성결혼이라고 하는데요. 일반적인 결혼 형태로 우리가 생각하기 어렵기 때문에 법적으로 금지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캘리포니아에서는 이 금지가 헌법에 어긋난 것, 그러니까 헌법에 맞지 않는 것이라는 판결을 내렸다는 내용이네요. 자, 벌써 여러분 6하 원칙 중에서 이렇게 3가지를 찾아보았습니다. 자, 그럼 우리 계속 한번 읽어볼까요? 자, 법원 주변 공원에 모여있던 동성애자 300여 명은 판결 소식이 전해지자 이제야 자신들의 인권을 인정받았다며 판결을 환영한 반면, 보수단체들은 즉각 방발, 항소할 의사를 밝혔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자, 여러분, 우리 동성애자들은 동성을 사랑하는 사람,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내가 결혼을 하고 싶었는데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결혼할 수 없었는데요. 자, 이것을 법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법에 맞지 않습니다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인권을 인정받았다. 드디어 우리 모두 인간은 평등하고 또 우리 모두 인간은 존중받아야 하는 존재인데 자신들이 존중받지 못했던 인권을 다시 인정을 받았다라는 것에서 아주 환영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계속 볼까요? 이에 따라 동성결혼을 둘러싼 치열한 법적 공방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특히 주민투표로 금지시켰던 동성결혼에 법원이 제동을 걸면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충돌로 보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네, 자, 여러분, 이 공방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쉽게 끝나지 않겠죠.
그 중에서도 투표를 금지시켜서 투표를 통해서 금지했던 동성결혼이 법원에서는 아니야, 너희 투표한 거 소용없어. 이것은 인권을 보장한다는 법에 맞지 않아 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것은 민주주의에서 중요한 것은 참정권, 우리가 국민이 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인 그런 참정권과 또 법을 중요시하는 법치주의에서의 충돌, 서로가 부딪히게 되는 그런 것으로 시각을 보는 것도 만만치 않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샌프란시스코 법원의 판사는 자신이 선택한 배우자와 결혼할 수 있는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근거로 동성결혼 찬성 측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자, 여러분, 우리 아까 무엇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무엇을에 대한 왜를 찾으셨나요? 네. 자, 무엇을 근거로 했어요? 어때요? 헌법에는 이런 권리가 있다라고 해요. 내가 선택한 배우자랑 결혼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연방법원에서 어떻게 했죠? 그 법원에서 우리 동성끼리도 결혼하는 거 가능합니다. 결혼을 금지한 것은 잘못된 법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잘못된 이유를 여기서 근거를 찾아서 우리는 왜를 또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네. 이 재판은 두 동성 커플이 동성 결혼 금지는 인권 및 평등권 침해라며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비롯됐습니다. 네, 그때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죠. 비롯되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다라는 표현이고요. 특히 이번 판결은 동성 결혼의 논란을 빚고 있는 다른 주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적지 않은 영향이다라고 하면은 영향력의 비중이 적을 것은 아니다. 아마 클 것이다. 라는 그런 표현인데요. 자, 그래서 우리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 읽어보면서 여러분들 누가, 언제, 어떻게, 왜, 우리 이런 내용들 다 잘 찾아보셨나요?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누가, 미국 연방법원이 언제, 지난 4일, 어디에서, 캘리포니아 주에서 무엇을 동성결혼 금지. 네. 그런데 어떻게 했죠? 헌법에 어긋난 것으로 판결. 헌법이 어긋난 것으로 판결. 자, 그래서 자신이 선택한 사람과 결혼할 수 있기 때문에 헌법의 권리는 침해했다. 인권을 침해했다라는 내용으로 읽기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기사물을 읽게 되면 우리 이와 같이 누가,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 왜와 같은 내용을 찾게 되면 다른 내용들을 조금 이해하기 어렵더라도 중심 내용을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여러분 기사문을 읽을 때 반드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말하기에서 알몸투시기라는 것을 이야기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네, 알몸투시기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찬성과 반대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나누어 보았는데요. 여러분, 그때 한번 생각하셨던 것을 떠올리면서 오늘 쓰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쓰기 제목은 공항이나 버스, 지하철 내에 CCTV나 알몸투시기 설치에 대한 자신의 의견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CCTV 설치가 많이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어 봤었는데요. 여러분은 이것에 대해서 찬성을 하시나요? 아니면 반대하시나요? 찬성에 대한 것은 또 근거가 있을 것이고 반대에 대한 근거도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주장하는 글을 쓸 때는 두 가지 근거를 모두 작성한 후에 내가 원하는 쪽에 다른 반대쪽의 근거를 활용해서 반박을 하는 표현도 사용할 수 있으니까 우리 같이 한번 찬성과 반대를 오늘 모두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찬성하는 의견을 살펴보면 범죄를 사전에 막을 수 있으며 범죄가 발생한 후에도 범인을 잡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네, CCTV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은 범죄를 저지르려고 하다가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되겠죠. 저 CCTV에 내가 비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러니까 범죄 예방이 될 것이고 또 만약에 범죄가 일어난 경우에는 CCTV를 통해서 범인을 잡는 경우들이 아주 최근에 많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여기서도 범인을 잡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은 찬성의 첫 번째 의견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권보다 안전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여러분, 인권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이 중요하겠지만 아까 앞서 말한 이유랑 같이 연결해서 생각해보면 우리가 범죄에 노출이 되어 있는 것, 그것은 좀 우리의 인권 보장보다는 더 앞서야 되는 것이 아닌가. CCTV가 많다면 아무래도 사람들은 범죄를 저지르려고 하는 마음이 조금은 줄어들 것이고, 또 그러면 범죄가 예방되기 때문에 안전이 우선되어야 한다라는 내용을 살펴보았고요. 자, 보호받고 있다는 생각에 불안감을 줄일 수 있다. CCTV가 있으니까 만약 나에게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나는 보호받을 수 있을 거야 라는 그런 생각도 받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 찬성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반대의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자, 그럼 반대 의견도 볼까요? 다른 사람의 행동을 감시하거나 몸을 투시하는 것은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다. 네, 우리가 인권 침해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경우를 이야기했는데요. 다른 사람이 나를 사실 감시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기분 좋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교실 아니면 여러분의 책상 위에 CCTV가 있어서 다른 사람이 다른 곳에서 저 사람이 뭐하나 다 본다면 아마 그것만큼 기분 나쁜 일도 없을 텐데요. 자, 그런 것처럼 나는 분명히 나는 자유롭게 살 행복을 추구해야 할 권리가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것 또한 문제가 되겠죠. 그런 것은 인권을 침해하는 행동입니다. 자, 반대는 또 다른 반대는 인간의 존엄성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네, 이것은 앞의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는 CCTV를 설치하면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라는 내용도 있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찬성과 반대를 모두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이 만약 찬성의 입장이시라면 먼저 찬성의 입장을 밝히고 그 다음에 반대의 입장을 밝힌 후 그 내용을 반박하면 좋겠습니다. 반대의 입장이라고 하더라도 반대 입장을 밝히고 찬성의 입장을 활용해서 반박하는 글을 쓴다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주장하는 글이 더욱 풍부해질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까지 우리 CCTV 설치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글로 한번 완성해서 생각해 봤는데요. 자, 이를 바탕으로 여러분 스스로 글을 한번 완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네. 한국에서는 조금도 놀라지 않고 당황하지 않았을 때 눈도 깜짝 안 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카자흐스탄에서도 그와 비슷한 표현이 있나요? 네, 카자흐스탄에서는 даже глазом не моргнут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네, 그렇군요. 여러분, 238쪽의 그림을 보면 큰 개를 보고도 조금도 놀라지 않는 그림이 있는데요. 이와 같은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여러분도 238쪽에 있는 다른 예문들도 꼭 읽어보세요. 네, 오늘은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의 보호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저도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생활 속의 인권 침해, 그리고 또 인권 보호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갖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14가에서는 인권 보호 관련 어휘와 기로선이 다 못해와 같은 표현들을 공부해 보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